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갖고 말씀드릴 건데요. 거기에 이제 UBS에서 AI 산업에 대한 장기 아웃룩을 지난 주말에 발표했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리서치도 더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로 보너스 같이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원래 이제 그 학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오늘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에 대한 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강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시장이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벗어나서 이제 시장이 원래 궤도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눈치 못 채셨는지 모르지만 관세 영향 그 와중에 또 달라진 어떤 펀더멘탈이 달라지고 있는 산업이 하나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증명된 게 하나 있습니다. 관세 푸닥거리 있는 중에 우리 AI 산업 기업들, AI 수익하는 기업들의 펀더멘탈 변화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여기가 AI로 수익화를 하고 있다는 걸 드디어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고요. 그게 이번에 나타난 변화인데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갖고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뭐였냐면 빅테크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지출이 느니 많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니 많으니, H20을 수출하느니 많으니, 반도체 규제를 하느니 많으니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미래에도 엔비디아 GPU 칩이 계속 팔릴 정도로 AI 산업에 하드웨어에 투자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의문, 그게 가장 주가를 짓누르는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AI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의심? 이게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에 무슨 분기 실적의 논란, 중국에 대한 H20 수출 중단 논란,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반도체 규제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산발적으로 튀어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관세 리스크,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얼마로 매기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얘기들 더하기 전체 시장 리스크가 주가를 일시적으로 100불 아래로 끌어당겨 내려왔다. 오늘 현재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가가 130불을 넘어 있어요. 다시 이번 이 기업은 최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가 60불 대였고요. 그럼 이제 배에 가까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AI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을 거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분, 저보다 빨리 한 분도 물론 계셨겠죠. 계셨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밤에 올랐던 거는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UAE 3개국을 순방하는 중에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에서 중동으로 원래 GPU 수출이 중단돼 있었는데 사우디에서 GPU를 젠슨 항도 거기 가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한 게 1.8만 개, 매년 수십만 개씩 공급한다는 뉴스. 그 다음에 또 로이터에서 UAE에서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수백만 개 GPU를 공급할 계약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 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고 예전에 리만 사태 있고 났던 그때 무렵에 애플 주가가 YOY로 30% 떨어진 해도 있었어요. 뭐 그 연말 종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연초 대비 많이 떨어졌네, 30%나 떨어졌네 이런 적이 있었고 그때가 찬스였죠. 그때 사신 분들은 워렌 버핏도 그로부터 6년 있다가 산 거니까 6년인가 5년 있다 산 거니까 정말 그때 싸게 굴러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 시장의 의심이 뭐였느냐 하면 모바일 세상이 정말 올까?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손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이르다 말겠지? 라는 그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전망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애플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 있던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AI 쪽에도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의심들이 거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가령 뭐 엔비디아가 430억 매출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뭐 H20에 대한 일회성 손실 비용 55억 달러 감안하고 실적이 조금 슬로해지겠죠, 그래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느냐? 앞으로 이제 정말로 AI가 수익화가 되고 있고 팔란티어가 돈 버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템퍼스 AI가 돈 버는 거 보여주고 있고 메타가 돈 버는 거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버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비스 나우가 돈 버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거를 보고 있는 터라 이제는 이번 분기 실적 나오면서 AI 수익화 논란이 수그러든 거 이게 가장 큰 엔비디아 주가를 리레이팅 시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UBS에서 AI 산업에 대한 장기 아웃룩을 지난 주말에 발표했는데 요 관련된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리서치도 더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님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로 보너스 같이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원래 이제 그 학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오늘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에 대한 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강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UBS 레포트에서 이제 뭘 주장하고 있냐면 현재 AI 산업에 들어가는 GPU의 양 그리고 GPU의 양은 앞으로 늘어날 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GPU의 양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어떤 제품에 따라서 뭐 AMD의 MI350은 또 뭐 몇 개를 소화할 수 있고 뭐 이게 그 소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산량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라는 게 이제 연산한다는 의미죠. 그럼 연산량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그러면 플롯 퍼 세트로 측정이 되는데 플롯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의미하고요. 부동소수점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소수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플로팅, 우리 조선사들이 부유식 시추설비, 그걸 FPSO라 그래요. 거기에 영어로 플로팅 한다는 그 개념이고요. 그럼 플로팅 하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우리가 0.001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0.001호를 표현할 때 컴퓨터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5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수점을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10진수의 승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막 가령 0.12345다 이거를 1.2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12.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소수점을 옮겨가면서 같은 숫자인데 소수점을 옮겨가면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가 그렇게 해야 연산을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수점을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옮겨 다니면서 연산할 수 있게 만든 그거를 플로팅 연산이라고 하고 1초 동안에 몇 번 연산하느냐로 컴퓨터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현재 슈퍼컴퓨터가 1엑사 플롯 퍼 섹트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그 정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엑사라는 걸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엑사는 백경입니다. 백경.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부동소수점 연산을 100번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능력, 그거를 1엑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고요. 그러면 현재 챗봇에 들어가는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엔비디아 GPU나 이런 그다음에 ASIC 형식으로 만든 아마존의 트라니움이나 구글의 텐서, TPU나 모든 것들이 다 이 연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 현재 챗봇 하는 데만 들어가는 대부분이 챗봇에 쓰이고 있는 AI 연산에 들어가는 총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지금 현재가 10엑사플롯 per sec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 챗봇에만 들어가는 이 연산량이 얼마까지 증가할 걸로 UBS는 측정하고 있냐면 200엑사 per sec만큼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20배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20배야 증가할 수 있지 그건 하웨이도 하고 엔비디아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ASIC로 브루드컴 하고 구글의 TPU가 ASIC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존도 트리니움으로 하고 메타도 마이야로 하고 다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이 또 있어요. 이제 UBS는 앞으로 AI 시장을 크게 4개 범주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가 챗봇용 서비스 시장, 두 번째가 기업용 AI 시장, 세 번째가 AI 에이전트용 시장, 마지막 끝판이 물리적 AI 시장으로 크게 나눴고, 이 크게 나눈 시장에 현재의 연산 공급되는 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봇에 들어가는 건 현재 10엑사플롯 per sec, 기업용 AI에 들어가는 거는 15엑사 per sec.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 지금 에이전트 AI 많이들 이제 시도하고 있죠. 현재 2024년에 추정된 게 약 200엑사플롯 per sec. 그러면 다 합해서 225, 여기에 물리적 AI는 아직까지는 추정이 미미한 정도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로봇이 걸어 다니는 게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2030년에는 얼마나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챗봇은 20배 커진 200엑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용 AI는 440엑사플롯. 현재가 15인데 29.3배가 증가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요. 이거는 현재가 200인데 14제타플롯 per sec까지 늘어난대요. 제타는 엑사의 1000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엑사가 100경회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한다는 거였죠, 그죠? 100경 곱하기 1000배면 해로 갑니다, 이제. 만경은 1해죠, 그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거는 10만 경을 얘기하는 거고 10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와, 10회에 해당하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 만큼 2030년까지 커질 거다. 그러면 지금 시장 대비해서 70배가 커진다고 UBS는 추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챗봇형이 20배, 기업용 AI 시장이 29.3배, 그냥 퉁쳐서 30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용이 70배.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지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놀라시면 안 돼요. 물리적 AI가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현재 몇 엑사인지 추정도 안 되고 있는데 2030년에 최대 요타 플랫 포 섹의 연산량이 필요를 할 거다. 이제 제타 다음에 요타까지 나왔어요. 요타는 제타의 1000배를 요타라 그래요. 이거는 아까 제가 100회라고 그랬잖아요. 100회에 또 100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100회에다가 1000을 곱하면 10만 회인가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라고 우리가 해 다음에 우리말로 이렇게 연산하는 뭐가 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가 아까 지금까지 물리적 AI 아닌 게 챗봇이 20배, 기업용 AI가 29.3배, 에이전트 AI가 70배라 그래요. 이건 1000배 가까이 늘어난대요. 이
레포트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 레포트에. 이건 제가 추가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 많은 기관 투자가나 그런 분들이 그 레포트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시급하게 이걸 가지고 투자학교 수업에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리 제가 혹시나 요즘 우리 수업하면 가끔씩 수업 빼먹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밑에다가 요 내용을 장기 전망을 이렇게 올려놔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진다는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를 떨어뜨렸던 여러 가지 나쁜 악재들을 다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제일 중요하게 주가를 떨어뜨렸던 이유는 AI 수익화 논란. 과연 계속해서 AI에 사람들이 반도체를 살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최근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나우가 보여주고 있죠. 팔란티어도 보여주고 있고, 팔란티어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수익화 논란 계속되고, AI 수익화 논란 계속된 게 꼭 데이터 센터 지출 축소 논란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메타가 오히려 자본적 지출 전망치를 한 50억 달러 가까이 올린 셈이죠. 아무도 줄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 사실은 우리 AI 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레포팅 했던 하우스가 UBS예요. 그러면 UBS의 이 레포트가 많은 기관 투자가들에게 인사이트를 보강하는 역할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지를 않고 이제 단타하던 시절이 좀 지나가면서 투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 될 것 같으니라고 물어봤을 때 PER 계산하고 뭐 한참 하더니 챗GPT가 그러면 뭐 10조 달러는 넘는다. 지금 이제 3조 달러니까 3배. 그러면 2030년까지 5년 남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10%더 비싸게 사고 뭐 5%더 싸게 사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 제가 가끔 여기 나와서 이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제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데, 트레이딩 마인드로, 단타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서 영상 촬영 날짜가 언제예요? 주가 왜 올랐는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투자 마인드로 오늘 이걸로 단타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단타하고 그렇게 해서 재미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의 마인드로 어떤 기업의 위험은 좀 줄어들고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있어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시점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지, 차트상으로 올랐네 내렸네 저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가 잘못되면 제가 또 제가 잘못 봤어요 하고 사과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의 마인드로 지구상에서 우상향하는 기업들, 그리고 왜 젊은 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시잖아요. 그죠? 아버님 세대에는 뭐 삼성전자도 몇 배 오르고, 여러분 세대에 2년 전에 라면 샀으면 벌써 10배 올랐어요. 10배 올랐다니까요. 여러분 세대에 2년 전에 엔비디아 샀으면 또 배가 올랐어요. 기회가 항상 있다니까요. 세상이 변하니까 기회는 항상 있다고요. 그 기회를 이게 정말 이게 홈런을 치고 해야 되는 건지 희생번트 해야 되는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투자의 눈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느냐, 투자의 눈으로 전체 앞으로의 긴 산업의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단타하러 다니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꼭 그분들께서 명심하시고, 오늘은 어떤 AI 산업 전반에 걸친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향후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덱스한 레포트를 발표했던 어떤 글로벌 빅 하우스의 리서치 의견을, 제가 원래 리서치 의견은 그냥 짧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아시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그런 날이었다 생각하시고요. 절대 매수 추천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 목적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쫓아다녀봐야 남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정 비중으로 좋은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시장 리스크가 있을 때는 또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또 세상이 변해서 처음에 봤던 거랑은 다르게 기업이 갈 때는 엔비디아일지라도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주식에서 돈 잃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님들이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기 이슈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관세 관련된 얘기 나와 있겠죠.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들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아주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만들었던 AI 반도체 수출 규제 3개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제품 수출 규제 프레임워크를 아직 안 만들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나올 텐데 저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꿈이 있잖아요. 모든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거는 UAE에 100만 개 이상 엔비디아의 GPU 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에서 얘기했다는 기사 여기 첨부해 드렸고요. 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하우스거든요. 예전에 멜린치하고 BOA가 합쳐진 거니까 어쨌든 팔란티어를 150불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와 정말 왜 올렸냐? 이제 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AI를 수익하는 데서 기업들이 가장 빨리 AI를 도입하고 싶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싶어하는데 그때 가장 최적화된 가장 싼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팔란티어 거다.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랜만에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빵, B2, 레버리지 이거 나중에 그분님들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리스크 갈 때는 해야 되고 또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얼개는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관세가 끝났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여전히 펀더멘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원래 있던 거 더하기 30% 더하면 50%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도 생각하시면서 경기 민감제보다는 관세 피해주보다는 장기적으로 올기가 좋은 기업들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